안녕하십니까. 저는 페이코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허준호입니다. 오늘은 마이데이터가 더해진 페이코가 제공할 새로운 금융 경험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페이코의 소개로 시작해서 페이코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금융 서비스를 되돌아보고 사용자 특성에 따른 사업 지향점을 간단하게 짚어드린 다음에 마이데이터와 함께 페이코가 만들어갈 새로운 금융 경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담당하고 심사 과정부터 진행해서 현재 8월 오픈을 목표로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지난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페이코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계획을 정리해보는 게 개인적으로도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도 제가 준비한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시작하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쯤에 인기 드라마에서 배우 전지현 씨가 입었던 코트가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천송이 코트 사태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패션 업계에서 이런 일은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천송이 코트 사태가 조금 더 특별했던 것은 결제업에 많은 것을 바꿔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이때 당시 커머스 쪽에 몸을 담그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는 사건인데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온라인에서 무언가 결제를 한다는 액션이 그렇게 현재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매번 카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각각의 어떤 복잡한 비밀번호를 세팅해서 입력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액티브엑스를 설치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인증을 한다든지 하는 게 당연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천송이 코트가 크게 인기를 끌자 중국 등 해외에서 이 코트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 온라인몰에 접속을 했다가 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의 벽에 막혔다는 것이 크게 공론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변화가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많은 시도가 있었고, 페이코를 비롯해서 간편 결제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온라인의 결제 환경을 크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에 지금은 여러분들께 너무나 익숙한 핀테크라든지 간편 결제라는 말들이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계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페이코의 결제 과정을 화면으로 간단히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지문 또는 간단한 비밀번호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복잡한 비밀번호를 기억하거나 매번 카드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간단한 비밀번호나 지문만으로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바코드 하나를 제시하면은 간편하게 결제부터 해당 브랜드의 멤버십 정리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제 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저도 이맘때쯤에 두꺼운 지갑 대신에 가벼운 카드 지갑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핀테크 업계에는 또 한 번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과거 온라인으로 카드나 은행 사이트에 접속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마찬가지로 대부분 액티브엑스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하는 사이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송금을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갑에 지금 이미지에 보이시는 보안 카드를 항상 들고 다니셨을 텐데요. 혹시 10대나 20대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상당히 놀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자산과 결제 이력을 모아준다든지 송금을 간편하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오픈뱅킹이 시행되며 사용자의 금융 경험이 한번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페이코를 비롯해서 여러 핀테크 서비스들은 최근 마이데이터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과거 간편 결제가 한번 결제의 흐름을 크게 바꿨듯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페이코도 간편 송금과 통합 자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왔고, 2019년에는 과기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의 금융 분야 유일 사업자로 선정되며 페이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해서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페이코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페이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코는 지불결제와 생활금융, 간편금융, 전자문서 영역에 걸쳐 사용자의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돕고 있는 종합금융 플랫폼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나 계좌 외에도 오더, 식권, 포인트 등 다양한 결제를 지원하며 쇼핑과 선물하기 등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송금이나 금융마켓, 맞춤대출과 같은 금융생활을 도와주는 기능과 더불어 페이코 인증서나 전자문서 지갑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이나 문서 관리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고민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페이코로 다 되는 일상 페이코 라이프를 슬로건으로 여러 서비스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출퇴근 시 교통카드 이용부터 식사 선물, 멤버십 적립, 쇼핑, 요금 납부 등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며 페이코 하나로 다 되는 페이코 라이프를 점차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2015년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첫 발을 디딘 페이코는 송금, 배달, 쿠폰 청구서 등 사용자의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왔고 이후 금융 서비스도 활발하게 출시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마이데이터 번호가를 획득하며 또 한 번 도약하는 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업 확장에 있어서 페이코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동종업계를 비롯해서 제휴 대상을 가리지 않는 오픈 플랫폼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직접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진출하기보다는 폭넓은 제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휴기관에게는 고객을 만나는 효과적인 접점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페이코의 핵심 역량은 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NHN의 데이터 인프라 보안 기술력을 기반으로 KCP, 고도 등 결제 커머스 분야의 노하우를 더해 1,000만 사용자가 이용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페이코가 만들어 온 금융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거의 금융 상품을 접하는 고객들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한 고객분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미지를 표현해 봤는데요.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별로 금리와 한도가 다른 것은 물론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각기 달랐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점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출 조건은 고객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따라야만 했는데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들에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페이코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하는 금융마켓을 출시해서 카드, 대출, 투자,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사용자가 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사이트나 지점 방문 없이 여러 상품을 모아서 보고 가입까지 진행하며 다양한 혜택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중점을 맞췄습니다. 상품 검색 기능과 가입한 상품은 발급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도 있고 관심 상품이나 최근 본 상품은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온라인몰에서 쇼핑을 하듯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커머스 플랫폼을 지향하며 지속적으로 기능과 상품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혁신 서비스로 출시한 맞춤 대출은 사용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대출 상품 가입을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간단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여러 금융사의 금리와 한도를 한 번에 조회해주며 5월 현재 17개 기관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각 금융사 앱이나 웹을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금리와 한도를 조회해 줌으로써 손쉽게 비교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배송을 기다리지 않고 페이코에 바로 등록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도 카드 결제 내역도 여러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페이코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도 영수증만 찍어서 제출하면 간편하게 청구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이코에서는 금융상품의 발급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 사용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 일반 사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어려운 금융상품 투자도 페이코에서는 쉽고 부담 없이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페이코 금융마켓에서는 투자 상품의 특성을 웹툰으로 쉽게 이해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에 있어서도 페이코로 결제하고 돌려받은 포인트를 자동으로 투자하거나 페이코에 등록한 계좌를 연동해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투자하는 등 사용자가 투자 방식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 출시한 페이코 투자에서는 현재 채권, 펀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 상품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거나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페이코 전자문서함에서는 신청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사업을 위해 공인전자문서 중개자 등 여러 사업 라이선스를 준비해왔고 지방세, 각종 고지서, 통신비 납부 증명서 등 대상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방문해서 발급하던 문서도 페이코 앱에서 발급받고 타 기관에 바로 제출하는 전자문서 지갑도 최근 출시하며 지속적으로 발급 대상 문서와 제출 기간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페이코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에 선정되며 홈택스에서 페이코 인증서로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인증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선택의 폭이 없었는데요. 페이코를 포함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페이코 인증서를 지속 확대해서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코의 핵심 서비스로 쿠폰 서비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페이코 앱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페이코 앱에서는 플랫폼 외에도 커머스, 금융, 게임 등 다양한 쿠폰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휴사로부터 제공받은 쿠폰을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별로 적합한 쿠폰을 보여주기 위해 구매 결제 이력, 검색 이력, 웹 앱 로그 등 개인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단연간의 노하우를 통해 그 효율성이 입증되어 효율적인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페이코가 만들어온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페이코는 사용자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 왔습니다.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서 결제 정보, 지출 내역, 전자문서, 자산 등 여러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해 왔고 제휴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오픈 플랫폼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휴사가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며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앱으로 다가갔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데이터를 모으고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전념해왔으나 데이터의 규격과 수집 방식이 각기 달라서 각 서비스 내에서 다소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와서 이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6년여간 결제와 쿠폰 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자체 데이터 기술력을 더해 통합 데이터 풀 및 분석 시스템을 준비해서 다양한 루트로 수집된 데이터를 여러 서비스에 확대하는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획득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사업 기회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 기반 사례를 소개드리기에 앞서 페이코 사용자들의 특성을 한번 짚어보고 사업 지향점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페이코는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들을 모든 고객에게 획일적으로 제공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금융을 여전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보다 쉽고 직관적인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니즈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데이터 기반의 사용자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페이코의 고객층을 분석해보면 여성 고객이 56%로 남성 고객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 30대 고객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금융 이용 특성을 보면 결제 수단이 전통적인 수단에서 벗어나 간편 결제, 포인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연령 특성에 따라 이용하는 금융상품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상품 가입 이력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많았습니다. 핀테크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살펴본 2030 사용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63%가량은 채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절반 이상이 플렉스 소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거리낌 없이 소비를 하지만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한 사용자들이 많았고 또한 자신에게 필요 없는 기능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직관적인 UX를 추구한다는 응답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페이코의 주 사용층인 2030 세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페이코의 지향점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며 쉽고 간편한 금융 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지향점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생활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이데이터와 함께 페이코가 만들어갈 새로운 금융 경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합리적인 소비 지원, 개인 맞춤형 서비스, 쉽고 간편한 금융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방향성을 설정하였고,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갈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소비 지원을 위해 마이데이터를 중심으로 페이코 자산 관리가 대폭 업그레이드됩니다. 현재 페이코 결제 내역과 카드 계좌 내역 중심에서 벗어나 은행, 카드 간편 결제, 투자 등 다양한 자산과 지출 현황을 모아서 보여주고 리포팅해 줍니다. 받고 있는 혜택과 지출 추이를 꼼꼼하지만 보기 쉬운 형태로 보여져서 사용자가 자신의 지출 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페이코의 강점인 맞춤 쿠폰 추천 서비스에 마이데이터를 더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겠습니다. 기존의 쿠폰 추천 노하우에 마이데이터가 더해져 보다 정교한 쿠폰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자의 소비 패턴에 맞는 쿠폰을 적시에 알려줌으로써 필요한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돕겠습니다. 쿠폰 제공 영역을 단순히 쇼핑에만 국한하지 않고 금융상품 등 영역을 확장해서 사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금융버디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사용자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페이코가 면밀히 분석해서 정기 결제나 납부 예정 금액, 특이 결제 등 사용자가 놓치기 쉽지만 꼭 알아야 할 항목을 친구처럼 친근하게 알려주려는 취지에서 금융버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페이코 내부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능을 제공 중이고 마이데이터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그 영역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융 경험이 부족한 2030 세대에게 꼭 필요한 기능으로 마이데이터를 통해 모인 데이터가 있었기에 꼼꼼한 이용 리포트와 금융버디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페이코 금융마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똑똑해집니다. 현재까지는 페이코가 확보한 모든 금융상품을 모든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면 사용자의 소비 금융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각자의 생활에 꼭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겠습니다. 성별, 연령대는 물론 소득, 소비 패턴, 가입한 금융상품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는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킷리스트 등 새로운 서비스 요소를 접목해서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페이코와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쉽고 재미있는 금융으로 2030 사용자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금융상품의 가입과 관리는 보다 쉽고 간편해집니다. 마이데이터와 전자문서로 확보한 데이터에 기존의 페이코 금융 서비스를 융합해서 보험금 청구도 서류 제출도 한결 간편하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지출 내역 분석과 보험금 청구 등 각각의 서비스가 별도로 존재했지만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할 일들을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전자문서 역시 금융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마이데이터의 일환으로 활용 영역을 넓혀가겠습니다. 페이코에서 발급한 카드는 배송 전에 페이코로 바로 등록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다 확장하고 카드 명세서도 별도 관리할 필요 없이 페이코에서 한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가겠습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이런 기능들에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개편될 자산관리와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향후 페이코의 비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코는 데이터와 서비스로 공급자와 사용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페이코의 결제, 금융 등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 금융생활을 보다 쉽게 누리고 공급자는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사용자를 만나는 접점으로 페이코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용자의 활동으로부터 쌓은 데이터와 서비스 상품,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서
금융기관 등 공급자에게 효율적인 매체로 포지셔닝 해왔고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며 페이코 플랫폼과 함께할 제휴사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페이코가 꿈꾸는 가치사슬의 확장을 표현해본 화면입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 좋지 못한 수익성을 감안하고도 사용자 확보와 제휴처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결과 유의미한 사용자가 유입되고 제휴처를 확대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고 자연스럽게 거래 규모가 늘어나며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 쿠폰, 라이프 등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며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노하우를 키워왔고 제휴 파트너에게 더욱 매력적인 채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사업 다각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쌓인 데이터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각 사업 서비스 간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해 가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더해 페이코가 제공할 새로운 금융 경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페이코가 만들어갈 새로운 금융 경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마이데이터를 사용한 이 비즈니스를 기획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척 많을 것 같은데 외부에 공개되었다시피 1차에만 28개 기관이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고 2차 때는 더 많은 기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자들이 각자 자신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좀 차별성을 찾는 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안에 있어서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제도권화에 들어가면서 허가 사업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더 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그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이 NHN 페이코만의 차별점 혹은 경쟁력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페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편결제라는 비즈니스를 초창기부터 진행했던 사업자로 약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안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노하우들이 조금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쿠폰이나 이런 라이프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화하는 데 활용을 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룹의 관계사들 중에서 커머스라든지 결제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네트워크나 비즈니스 제휴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이 수익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수익성이 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마이데이터의 그 자체로서 어떤 바로 수익성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도 그렇지만 플랫폼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들은 데이터 자체를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수익성을 직접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금융 상품의 중개라든지 광고나 결제 이런 곳에서 조금 더 개인화를 강화하고 좀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서비스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익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좀 업계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관심도라든지. 예, 이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타 업체 분들 입장이 다르실 수 있어서 근데 대체로 보면은 핀테크 업계 분들을 만나 보면은 일단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개인 신용 정보들을 조금 더 제도화된 형태로 안정적인 API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각자 수집을 해왔다면 이제는 허가받은 사업자들이 정해진 형태로 좀 정제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의 점검업이라든지 이런 관련 업들을 영위하면서 보안 수준을 어느 정도 갖춰 나가고 있었지만 조금 더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